안녕하세요.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용산고 1학년의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학기 용산고 1학년 중간고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객관식 문항과 서답형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에서 일단 두 개과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프린트로 배부하기도 하고요. 책자의 형태로 배부하기도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 23년, 24년 1학년 모의고사가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과 26년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역시 일부 문항이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범위가 많아 보이지만 이 모의고사 4개년도에 해당되는 모의고사가 전 지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지문들이 발췌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범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구성은 나중에 문제의 구성은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영영풀이 한 문항 출제된 걸 제외하고는 객관식은 모두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문장이 패러프레이즈 되거나 빈칸 추론의 경우에는 들어가야 할 정답에 해당되는 문장이 패러프레이즈가 진행되긴 했지만 변별력을 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장 변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식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영풀이 한 문장은 일문항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냐면 그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이 프린트 자체가 영영풀이 프린트고요.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된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고 1학년 학생들은 이 영영풀이 프린트가 나왔을 때 잘 외우시고 그리고 어, 문제를 또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서답형 구성 요소인데요. 서답형은 전형적인 주요 문장, 본문에는 주요 문장을 영작하는 거, 그리고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 그리고 문법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서답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바로 이 요약문, 요약문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나중에 뒤에서 또 보겠지만 요약문뿐만 아니라 이 문장을 영작하는 주요 문장 영작에서도 역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얘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글이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완전히 바꿔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본문 암기만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역시나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용산고 1학년 2026년 1학 중간고사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법, 독해, 어휘, 영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언제나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객관식 중에서 본 통틀어 독해 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 30문항 중에서 독해에 해당되는 문항이 19문항으로 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법은 내문항이 출제되어서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다고 하기도 좀 힘든 보통의 학교에서 종종 나오는 자주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의 어, 구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작 부분도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작 부분, 서답형 부분에서 영작 부분이 킬러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난이도는 3을 줬습니다. 어휘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 한 문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영풀이었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지문 안에서 적절한 낱말 혹은 적절하지 않은 낱말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은 보면 제가 중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난이도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번 2026년 1학기 용산고 중간고사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주요 문제들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객관식 12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건 실제로 이번에 출제가 된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접 출제했던 데일리 테스트 중에 미니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지문으로 제가 같은 부분을 적중한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그 여기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떤 선생님이 봐도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기들이 보이시죠? 여기 정답을 골라 넣을 때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만 빈칸에 들어갈 정답 부분을 정답이 되는 문장을 원문과 동일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제 출제된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출제한 문제도 그렇고 원문과는 다른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패러프레이즈를 진행한 보기가 정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서답형 문제입니다. 서답형 문제 중에 유일하게 한 문제가 출제된 문법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수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시나 아까 마찬가지로 왼쪽은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오른쪽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 데일리 테스트로 출제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는 4개 정도를 찾는 거였지만 저는 이렇게 A에서 H까지 보기도 훨씬 더 보기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정답인 부분인데 4개를 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시험 볼 때, 내신 대비를 할 때 테스트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미리미리 공부한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용 문법 문제, 특히나 서사평 문제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능형 문제보다 문제하고는 달리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때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어색해 보이는 걸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요. 두 번째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서사편에서 나올 때 하나 찾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 그리고 그 이상 찾아야 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법을 탄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문법 사항에선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문을 통으로 암기만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도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 지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beg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는 beg인은 뒤에 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그리고 ing 동명사도 올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암기만 해가지고 풀게 되면 그냥 이런 데서 살짝 바꿔놓으면 찾아내질 못해서 점수를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산고의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나 뭘 탄탄히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깎일 여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서사평 2번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문장인데요.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죠.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서사평에서. 그런데 배점이 굉장히 크죠. 4점짜리 문제라서요.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부분 점수 자체가 없는 문제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을 제시해 줬죠. 한글을 제시했고 조건과 그다음에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 용산고 1학년 시험 문제, 서답형 영작 문제, 특히나 이 본문 안에 있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영작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다른 학교와 달리 단어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 단어만 주죠. 그리고 이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추가를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단어는 4개지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답은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합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건 그 문장의 변형이 없어요. 문장 변형을 하지 않고 그냥 원문 그대로입니다. 문장 변형을 하지 않은 원문 그대로의 문장이라서 원문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각 지문에 있는 주요 문장들을 잘 어, 암기했느냐, 암기하고 공부했느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거라서 이렇게 단어를 다 주지 않고 조건과 일부 단어들만 제시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면 본문 암기 혹은 일부 문장을 암기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예비 1학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문장 암기, 본문 암기는 필요하다는 거, 필수라는 걸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음, 요 문제. 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과 같이 했던 문- 데일리 테스트인데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단어를 주고 한글 주고 스크램블로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문장을 암기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파이널 모의고사 혹은 매일 데일리가로 보는 파트들 중에 미니 모의고사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는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에서처럼 실제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한글 주거나 혹은 한글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음, 일부의 단어만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조건을 주고 문장을 영작하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이론을 막 빠삭하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 그 사항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느냐, 얼마나 실전에 가까운 문제를 풀어보느냐, 이게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문제 푸는 것까지 그리고 오답 정리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완벽하게 공부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중간고사에서 킬러 문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서답형 문제입니다. 그 서답형 5번 문제. 이게 서답형 마지막 문제이자 용산고 1학년 2026년 1학기 중간고사의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문맥상 적절한 말을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문제와는 좀 다른 것은 일단 한글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도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단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단어를 추가하라거나 아니면 추가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씩. 다른 추가적인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modify 형태를 좀 바꾸는 건 필요하죠. 필요한 경우에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문제는 단어가 완전하게 다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반면 지금 이 문제는 단어는 모두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되게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한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요 주어진 단어를 조합해서 이 안에 넣으면 이게 원문의 단어와 달라요. 원문의 문장과 다른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을 본문을 암기했어도 어,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래의 문장이 뭔지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영작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점도 굉장히 높죠. 4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에서 킬러 응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용산고의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에서 배부하는 복화, 영영풀이 자료 이거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내용 및 주제의 반복 학습 이거 제일 중요하죠.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던 문제, 서답형 5번 문제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지문 자체의 주제나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하면 유추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던 서답형 문제를 풀던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주요 문법 암기하셔야 되고요. 표현 암기. 표현 암기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표현 암기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문장 그대로, 그냥 원문 그대로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문 그대로의 문장을 영작하는 거. 물론 이때는 단어가 일부만 제시가 됩니다. 일부 제시. 단어가 일부만 제시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물론 표현이라고 했지만 문장을 암기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함인데 수거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혹은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문법을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언로, 목적어, 후, 동사, 원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표현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하는 주요 문법들 잘 암기를 해놔야 그리고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놔야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확인을 뭘로 하냐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하겠죠? 과제로 나가는 문제들 굉장히 많죠. 각 학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숙제로. 그런데 그 문제들은 대부분, 어,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문제는 모의고사의 유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일단 풀어봐야 되고요. 외우고 암기하고 주제 학습, 반복 학습했으면 문제를 일단 풀어봐야 되고 기본적인 문제. 그런 다음에 우리 학교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한 모의 문제들을 또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매번 수업에 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제가 출제한 이 기출 유형의 미니 모의고사로 항상 자신이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거 별표 쳐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1학기 용산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진행했고요. 어,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 첫 시험인 만큼 긴장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시험 이제 겨우 한 번 봤을 뿐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미처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 다 잘 채우셔서 기말고사는 좋은 점수, 목표란 점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 서비트 영어학원 고등부 부원장 신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